연방소득세 세금 보고가 1월 26일부터 시작돼 4월 15일 마감되는데 올해는 급증하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미국 납세자들이 대거 서두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금 보고를 통해 미국민 납세자들의 65% 이상은 전년보다 $1,000 늘어나는 $4,000 안팎의 텍스 리펀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민 납세자들이 13월에 보너스로 불리는 텍스 리펀드, 즉 세금 환급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BBB 법에 따라 감세 조치가 확대돼 이번 세금 보고 시 받는 세금 환급이 납세 가구당 $1,000 급등해 $4,000 안팎을 받게 될 걸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IRS 국세청은 2025년도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1월 26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26일부터 시작해 통상적인 텍스데이인 4월 15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납세자들이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액이 크게 늘어나 다수가 세금 보고를 서두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 6,4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연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65%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세금 환급을 받게 되고 환급액이 전년보다 $1,000 늘어난다는 소식에 1월 말에서 2월 중에 대거 몰릴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IRS가 발표한 지난해 납세 가구당 세금 환급액은 $3,2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년보다 $1,000 대폭 늘어나 $4,000 안팎을 받게 될 걸로 경제 분석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BBB법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발효시켰으나 IRS가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해 그만큼 많이 낸 부분을 더 많이 돌려주게 될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BBB 법에서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적용되는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 공제가 개인 $15,750, 부부 $31,500로 $750 내지 $1,500 오릅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들에 대해선 1인당 $6,000씩 보너스로 더 공제해줍니다. 기본 공제나 보너스 공제액을 연소득에서 제외한 후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낮아지거나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계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대상에 적용되지만 팁소득이나 초과 근무수당, 자동차 할부 이자 납부 등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집값 비싸고 부동산세를 많이 내고 있는 지역 주택 소유자들은 주 및 지방세, 즉 소트가 $10,000에서 $40,000로 급등해 $40,000까지 지방세를 낸 만큼 연방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IRS는 이번 세금 보고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정을 개설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환급을 다이렉트 디파짓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도 준비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팁소득과 초과 근무수당, 시니어 보너스 디덕션 등을 새로 적시하는 스케줄 1-A 폼을 사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가 있는 납세 가정에서는 1인당 $1,000씩 연방정부가 입금시켜주고 부모들이 연간 $5,000까지 불입해 줄 수 있는 트럼프 어카운트에 등록해달라고 IRS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어카운트는 트럼프 2기 재임에 맞춰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는 미국 시민권자 신생아들에게 1인당 재무부에서 $1,000씩 입금해주고 부모들이 연간 $5,000씩 불입해주는 새 제도로 미국 독립 250주년이 되는 올해 7월 4일 다음 날인 7월 5일 가동하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지연됐는데요. 만약 정부가 패소할 경우 그간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은 최대 $1,500억 규모의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승소하면 관세는 합법으로 유지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환급 기대가 남아 시장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경제 분석가들은 향후 환급 절차와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9일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했으나 지연되면서 수입업체들과 세관 중개인, 통상 전문 변호사들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정부가 패소할 경우 그간 관세를 납부해온 수입업체들은 약 $1,500에 달하는 관세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시행됐으며 작년 2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구두 변론이 열린 작년 11월 당시 연방 대법관들은 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설령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더라도 실제 환급 과정이 복잡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가전업체 덴비 어플라이언시즈의 CEO인 짐 에스틸은 자신들의 환급 사례가 공개될 경우 홈디포 등 다른 소매업체와 고객들도 환급을 요구하게 될 수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 1월 6일 발표에서 2월 6일부터 모든 관세 환급 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대법원이 환급 판결을 내린다면 세관 당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고 전하면서도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다른 규정을 근거로 세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은 판결을 주시하며 환급 절차와 시장 영향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승소할 경우 이미 부과된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는 합법으로 유지되어 수입업체들은 계속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기업들이 환급을 기대하지 않고 장기적인 비용 구조를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환급 기대가 남아 시장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으나 로이터 통신은 연방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9일 중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지난 연말에 종료된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를 3년 연장하는 초당안이 연방 하원에서 진전되고 있어 1월 중에 되살아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9명이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의 가세에 3년 연장안을 가결하고 있어 연방 상원에서 타협안을 모색한 후에 1월 30일 또 다른 연방 셧다운을 피하면서 정부 보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는 2025년 말에 그대로 종료돼 2천만 명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상승하게 됐으나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워싱턴 연방 의원들이 재연장을 다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9명이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의 가세에 3년 연장안을 초당적으로 가결하고 있습니다. 하원의원의 가반인 218명의 요구로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수 있는 디스차지 페티션이 통과됐습니다. 확장 정부 보조의 3년 연장안을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야 한다는 디스차지 페티션은 공화당 하원의원 9명이 가세한 덕에 찬성 225, 반대 205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ACA 오바마 케어의 확장 정부 보조를 3년간 연장한다는 하원의 초당안은 승인될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상원의 문턱까지 넘어 최종 확정할 수 있을지는 아직 속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에서는 다수가 정부 보조의 재연장에 찬성하는 기류가 강하지만 2년이나 3년간 무조건 연장할 수는 없고 일부 개혁 조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상원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연장 조건들에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제로 프리미엄 계층을 없애야 하고 정부 보조를 건강보험사들이 아닌 미국민 개인들에게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로 지급하자는 방안, 그리고 낙태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들도 다른 조건을 부착하지 않은 3년 연장안이 연방 상원에서 그대로 승인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대신 상하원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타협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를 포함한 대다수 주 지역들은 ACA 오바마 케어의 연례 등록 기간을 평년보다 한 달 늦춘 1월 15일로 잡아놓고 있어 1월 중 확정에 반영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1월 30일에는 현재 임시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43일 동안의 장기간 셧다운에 이어 또다시 연방 셧다운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워싱턴 정치권이 미국민 유권자들의 다수가 원하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의 재연장과 또 다른 연방 셧다운 피하기를 1월 중에 확정하려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120만 6천 명이 해고돼 팬데믹 이래 최고를 보인 반면 채용은 50만 7,700명에 그쳐 1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30만 8천 명이 해고됐고 테크업계에선 15만 4,500명, 수송 저장에서 9만 5천 명, 소매업종에선 9만 3천 명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년 한 해 미국에서는 120만 6천여 명이나 해고돼 팬데믹 이래 최악의 해고를 보인 반면 채용은 50만 7,700명으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극심한 불균형을 이뤘습니다. 발표된 해고자 수를 집계하고 있는 챌린지 그레이가 발표한 2025년 한 해 통계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업계를 합해 120만 6,374명이나 해고했습니다. 이는 2024년 한 해 해고자 76만 1,400여 명보다 58%나 급증한 겁니다. 또한 코비드-19 사태인 팬데믹 여파로 2020년 한 해 230만 5천 명이나 해고됐던 이래 최악의 한 해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 12월의 해고는 3만 5,500여 명으로 11월보다 50%나 급감하며 최근에 미국 추세인 No Fire, No Hire, 즉 해고도 없지만 채용도 없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연방정부가 30만 8천 명이나 해고하며 가장 많은 감원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4년 한 해 연방 공무원들이 3만 8,300여 명 해고된 데 비해 703%, 근 10배나 폭등한 겁니다. 테크업종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15만 4,500명을 해고해 전년보다 15% 늘어났습니다. 수송 저장업종에서는 9만 5천 명을 해고해 전년보다 317%나 급증했습니다. 소매업종에서는 9만 3천 명을 해고해 전년보다 123% 대폭 늘어났습니다. 청소나 인력 공급, 아웃소싱 등의 서비스 업종에서도 7만 5천 명을 해고해 전년보다 68% 증가시켰습니다.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른 해고라는 숫자가 25만 3,2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예 문을 닫은 업소의 해고자들도 19만 1,5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는 13만 4천 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AI, 인공지능에 따른 해고라는 숫자는 5만 5천 명으로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관세에 따른 해고는 7,90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한 해 미국에서는 120만 6,400명이나 해고돼 팬데믹 이래 최고치를 보인 반면에 채용은 50만 7,700명으로 전년보다 34% 감소하며 2010년 이래 1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해고보다 채용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No Fire, No Hire, 즉 해고도 없고 채용도 없다는 기류가 확산되는 데다가 AI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어 갓대학을 졸업하는 젊은 층의 취업난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이 4.4%로 내려갔으나 일자리를 5만 개 늘리는 데 그쳐 약한 고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5년 한 해 미국에서는 58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로 전년의 201만 6천 개에서 급속 냉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고용이 롤러코스터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약한 고용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은 4.4%로 내려가고 일자리는 5만 개 증가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수정된 전달 4.5%에서 0.1포인트 더 내려간 것이지만 일자리 증가도 전달 5만 6천 개보다 소폭 줄어든 겁니다. 특히 10월의 일자리는 당초보다 근 7만 개나 더 하락한 마이너스 17만 3천 개 감소로 수정돼 불안한 고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2월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던 건설업에서 11,000명, 제조업에서 8,000명을 줄여 동반 후퇴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가장 많은 4만 7천 명을 늘렸습니다. 강세를 주도해온 헬스케어에서 2만 7천 명, 소셜 지원에서 1만 7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재정활동에서는 7천 명을 늘린 반면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는 9천 명을 줄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반면 소매업종 2만 5천 명, 수송조장 7천 명, 도매업 2천 명씩 줄여 부진한 고용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오랜만에 2천 명을 늘렸고 로컬 정부에서 18,000명을 증원한 반면 주정부에서는 7천 명을 감원해 이를 앞에 13,000명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지난해 5월부터 급속 냉각되기 시작해 19,000개에 그쳤다가 6월에는 아예 마이너스 13,000개로 후퇴했습니다. 7월에는 플러스 72,000개로 반등하는가 했더니 8월에는 다시 마이너스 26,000개로 주저앉았습니다. 9월에 108,000개 증가로 급반등했으나 연방 셧다운을 겪은 10월에는 최악인 마이너스 173,000개로 추락했습니다. 11월에는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56,000개, 12월에는 5만 개 증가로 약한 고용을 이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고용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한 달씩 오가는 롤러코스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10만 개 훨씬 못 미치는 약한 고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2기 첫 해인 2025년 한 해 미국 내 일자리는 58만 5천 개 늘리는 데 그쳐 한 달 평균 4만 9천 개 증가로 저조해졌습니다. 이는 전년인 2024년 한 해 일자리를 201만 6천 개, 한 달 평균 16만 8천 개씩 늘렸던 고용 호조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용 실적으로 연방준비제도는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져 새해 첫 회의인 1월 28일은 물론 3월 18일, 4월 29일까지 3연속 기준금리를 현재 3.50 내지 3.7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 출신인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연내 1%포인트 이상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연준이 이미 3차례 금리를 내린 가운데 추가 인하폭과 속도를 둘러싼 시각차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안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 출신인 스티븐 마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6일 연내 1%포인트를 넘는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 이사가 공개 인터뷰에서 이처럼 공격적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마이런 이사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통화 정책에 대해 명백히 긴축적이며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00bp, 즉 1%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가 정당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0.25%포인트 단위 인하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는 기저 인플레이션이 이미 연준 목표치인 2%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추가적인 고금리 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동시에 미국 경제는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한해서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고금리가 유지될 경우 성장 전망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연준은 앞서 지난해 9월, 10월, 12월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런 이사는 지속적으로 0.25%포인트 인하는 충분하지 않다며 0.5%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경기 둔화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면 보다 강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마이런 이사의 발언은 그의 정치적 배경과도 맞물려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경제참모로 활동한 인물로 트럼프 진영이 강조해온 저금리, 경기 부양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임기 문제입니다. 마이런 이사의 연준 이사 임기는 이달 31일까지로 조기 사임한 전임 이사의 자녀 임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연임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발언은 연준 내부 논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성장과 고용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과 섣부른 금리 인하는 물가 불안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이런 이사의 발언은 연준이 올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정책 전환에 나설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란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맞는 밸런스 마켓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중개인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유리한 바이어 마켓이란 의견은 7%포인트나 줄어든 반면 수요와 공급이 맞는 밸런스 마켓이라는 평가는 8%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아직도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높은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밸런스 마켓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선 세 차례 기준금리 연속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의 경우 6.4%에서 6.2%로 소폭 내리는 데 그쳐 주택시장이 해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인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CNBC가 부동산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의 주택시장에선 지난해 3분기에서 4분기 사이 적지 않은 변동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미국의 주택시장이 바이어 마켓이라고 대답한 경우 3분기에는 49%였으나 4분기에는 42%로 7%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바이어 마켓은 바이어들이 숫자가 적어 내 집 마련에서 선택과 가격 등을 놓고 유리한 처지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밸런스 마켓으로 평가한 비율은 3분기 30%에서 4분기에는 38%로 8%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셀러 마켓이라는 의견은 가장 적은 21%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주택시장은 아직 바이어 마켓이라는 평가가 42%로 밸런스 마켓이란 진단 38%보다 더 많지만 금년간 뒤바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중개인들은 고객 중에 한 명 이상 리스팅 주택가격을 내린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지난 3분기에는 89%가 있다고 답했으나 4분기에는 92%나 인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내 집을 팔려고 내놓으며 처음에 책정한 주택가격으로 잘 팔리지 않자 대부분 도중에 인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민들은 2026년 새에 주택시장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48%에서 65%로 대폭 늘어난 반면 후퇴할 것이란 부정적 예상은 17%에서 7%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연방정부가 대규모 복지 사기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미네소타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콜로라도 등 민주당 5개 주에 대한 웰페어 지원금 100억 달러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주에서는 빈곤층 현금 지원, 차일드 케어 보육 등 소셜 서비스 연방 지원금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차일드 케어 보육시설 등 사회 서비스 지원금을 횡령한 사기 혐의로 미네소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가 다른 민주당 주 지역으로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미네소타는 물론 일리노이, 뉴욕,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민주당 5개 주에 대한 웰페어 연방 지원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동결한 연방 자금은 1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인 70억 달러는 TANF로 불리는 빈곤가정 현금 보조로 나타났습니다. 극빈층에게는 현금으로 보조하고 있는 TANF가 대표적인 웰페어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함께 24억 달러는 5개 주에 있는 차일드 케어, 보육시설에 지원되던 연방 지원금으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8억 7천만 달러는 주로 위험한 아동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 지원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보건복지부는 미네소타에 대해선 데이케어 센터 지원금 1억 8,500만 달러를 중지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 내려보낸 180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 가운데 절반이나 되는 90억 달러가 횡령 사기로 증발했다고 보고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는 FBI 연방수사국,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 등 연방수사요원들이 총 출동해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수사 결과 이미 90여 명을 횡령 등 사기 혐의로 기소했는데 대다수인 85명은 이주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소말리아계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안보부와 연방법무부는 수사나 조사 결과 횡령과 사기에 개입된 소말리아계 등에 대해서는 영주권과 기화 시민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90여 가지의 웰페어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연방과 지역에서 연간 1조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인 TANF와 SSI, 그리고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인 스냅,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칩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웰페어 혜택은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영주권자들도 그린카드를 받은 지 5년 안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사제와 같은 효력을 내는 먹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필이 FDA의 승인을 받은 지 2주 만인 5일부터 시판에 돌입했습니다. CVS, 코스트코 등 전국 7만 개 약국들과 온라인에서 일제히 판매되기 시작한 위고비 필은 한 달치 30정의 소용량은 $149, 대용량은 $299에 판매되고 있으며 보험 커버 시 $25만 내면 됩니다.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들이 주사 시대에서 먹는 알약 시대로 본격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사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온 위고비가 먹는 알약으로 승인받아 5일부터 시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보 노르디스크는 CVS, 코스코 등 미 전역의 7만 곳의 약국에서 5일부터 먹는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필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처음 복용하는 경우 1.5mg 30정을 살 수 있는데 하루에 한 정씩 한 달 동안 먹는 위고비 필은 $149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31일부터 60일까지 두 번째로 복용하는 비만 환자들은 4mg 30정을 역시 $149에 살 수 있습니다. 4mg짜리 위고비 필은 4월 15일까지 한 달치를 $149에 살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199를 내야 한다고 노보 노르디스크사는 밝혔습니다. 61일에서 90일까지 세 번째 복용하는 경우 9mg 30정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한 달치를 $299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91일 이상 복용해야 하는 위고비 필은 고용량인 25mg짜리를 30정씩 처방받아 구입할 수 있는데 한 달치를 $299에 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메디케어 등에서 커버해 줄 경우 한 달에 $25만 내면 위고비 필을 구입할 수 있다고 이 회사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대로 비만 치료제에 이어 당뇨 치료제까지 주사제 대신 먹는 복용약들이 잇따라 FDA의 승인을 받는 대로 $1,000나 파격 할인된 가격에 시판에 돌입하고 있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먹는 비만 치료제의 비율이 24%로 올라가고 $1,000억 시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같은 성분에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비만 치료제부터 위고비 필이라는 먹는 복용약이 시판에 돌입했지만 곧 당뇨 치료제인 오젬픽도 오젬픽 필로 시판되고 라이벌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사의 의약품도 시중에 쏟아져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